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은 희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주고 새 힘을 북돋아서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 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97강입니다. 오늘은 손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손역자입니다. 손역자는 솥을 의미하죠. 솥은 조리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솥은 음식을 끓이는 그릇이죠. 이 손역자는 부뚜막에 걸린 솥에서 활활 타는 장작불에 끓고 있는 음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뚜막에 걸린 솥에서 음식이 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손역자지요. 그중에 상부에 있는 한일자는 뚜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솥의 뚜껑이죠. 그리고 입구자는 솥 안에 있는 음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힐 경자는 부뚜막을 의미하죠. 솥을 걸고 있는 부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팔자는 활활 타고 있는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이 글자는 아래 야자의 약자인 것인데 장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역자는 부뚜막에 걸린 솥에서 활활 타는 장작불에 끓고 있는 음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작불로 인해서 활활 타는 불로 인해서 솥 안에서 음식이 끓고 있는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손역자입니다. 중심자인 손역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손역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들일 헌자입니다. 들일 헌자는 들이다는 뜻이 있고 바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들이다는 것은 물건을 남에게 건네서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들일 헌자는 호피무늬 호자와 손역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호피무늬 호자는 호피무늬입니다. 호랑이의 겉모습인 것이죠. 옛날에 호랑이는 너무 무서운 맹수였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거의 띄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손역자는 솥을 의미하고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들을 헌자는 솥에 없는 듯 개를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를 삶아서 다른 고기인 듯 상에 올리는 그 모양이 들을 헌자입니다. 솥 안에서 끓고 있는 그 고기가 무엇인가 개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 개는 보신탕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개를 먹이고 싶은데 개를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기인 듯 개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상으로 바치는, 상으로 드리는 그 모양이 들을 헌자입니다. 요즘에는 개고기 먹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개고기 먹는 것은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먹는 사람은 자주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개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개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사람은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기인 듯 드린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드릴 헌자는 솥에 없는 듯 개를 드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를 삶아서 다른 고기인 듯 상에 올린다는 그 모양이 드릴 헌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차화헌불이 있습니다. 차화헌불은 남의 꽃을 빌려 부처에게 바친다는 뜻이죠. 남의 물건으로 인심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헌물이나 헌금이랄 때 드릴 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막을 격자입니다. 막을 격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막다라는 것은 트여있는 곳을 가려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 막을 격자는 언덕부자와 손역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입니다. 이 언덕은 장애물로 해석합니다. 손역자는 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격자는 언덕으로 솥을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로 솥 주변을 막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냥 환히 트여있는 마당 같은 곳에 솥을 걸어놓으면 불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람 때문에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을 각종 장애물로 막게 되는 것인데 그 모양이 막을 격자입니다. 막을 격자는 언덕으로 솥을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로 솥의 주변을 막는 그 모양이 막을 격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격화소양이 있습니다. 격화소양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이죠.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격이나 격리를 할 때 막을 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역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녹을 융자입니다. 녹을 융자는 녹다는 뜻도 있고 녹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녹다라는 것은 고체가 열기로 인해서 제 모습을 갖지 못하고 물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녹을 융자는 손역자와 벌레 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역자는 솥을 의미하고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을 융자는 벌레가 솥에서 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끓는 솥에 들어간 벌레가 내용물과 함께 녹는 그 모양이 녹을 융자입니다. 이렇게 펄펄 끓는 솥이 있습니다. 벌레 하나가 어쩌다가 이 솥 위를 비행하다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녹게 됩니다. 이 안에 있던 내용물들과 함께
녹아지는 것이죠.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양이 노골융자입니다. 노골융자는 벌레가 솥에서 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끓는 솥에 들어간 벌레가 그 내용물과 함께 녹는 모양, 그 모양이 노골융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제금융이 있습니다. 구제금융은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이나 융합이랄 때 노골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가슴격자입니다. 가슴격자는 가슴을 의미하지요. 이 가슴격자는 달월자와 손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력자는 솥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가슴격자는 몸에서 솥이 가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솥처럼 펄펄 끓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슴의 상태를 가슴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크게 됩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아주 낙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데가 어디냐?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말도 있듯이 기쁠 때, 환호할 때는 가슴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낙담할 때는 냉담해지는 것이죠. 차가워집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휑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가슴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솥처럼 펄펄 끓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가슴격자는 몸에서 솥이 가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솥처럼 펄펄 끓는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할 자가 가슴격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을 말하는 것이죠. 또 흉격이나 격담이라 할 때 가슴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력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팔육자입니다. 팔육자는 팔다는 것이죠. 팔다라는 것은 값을 받고 물건을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팔육자는 죽자와 손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죽자는 죽을 의미합니다. 음식 중에 하나인 죽이지요. 손력자는 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육자는 솥에 있는 죽을 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가서 큰 솥에 죽을 끓여서 파는 그 모습을 팔육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없는 살림에서 장사를 하려면 먹는 장사가 최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 가서 죽을 끓여서 파는 그 모습은 흔했던 것이죠. 지금도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큰 솥에다가 죽을 끓여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하는 상용인 중에 가장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그런 장사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팔육자는 솥에 있는 죽을 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큰 솥에 죽을 끓여서 파는 그 모습이 팔육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육간매옥이 있습니다. 육간매옥은 재물을 받아먹고 벼슬을 시켜주거나 교회를 면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과나 육첩이라 할 때 팔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97강으로서 손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